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부족하고 자막도 없고 불친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 이런 영상들 시간 내주셔서 봐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그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설프지만 지난 영상 몇 개에서 이렇게 공부법에 대해서도 올리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 생각해 오던 게 하나 있어요. 컨텐츠 중에서 제가 다른 재주는 없고, 저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적지 않은 나이를 살았고, 또 환경도 각자가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 영상이니만큼,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이니만큼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제 시시콜콜한 생각들을 개똥철학이지만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자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당신은 얼마나 간절한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기 뭐에 대한 이 목적어나 이런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주제가 빠졌죠. 이런 게 빠졌는데 제가 놓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당신은 당신의 꿈이나 목표나 삶이나 비전이나 몰록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모든 전반적인 삶의 진지한 태도에 있어서 어떻게, 그래도 얼마나 간절한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간절하다는 뜻을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간절하다. 나는 정말 간절해. 내 여자친구가 나랑 결혼해 주기를 나는 간절하게 원해. 나는 부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해. 성공하기를 간절하게 원해. 우리는 많이 쓰면서 실제로 이 간절이란 말을 가끔은 함부로 또 이렇게 남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이렇게 외국어 고등학교 중국어를 나와서 이런 한자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한자 이런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격증을 군대에서 땄는데 그게 한 2005년일 겁니다. 벌써 한 16년 전인데, 이 한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간절하다는 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한자를 배우잖아요. 그때 이 간절하다는 말, 이런 간절 쓰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서 항상 제가 이 간절을 얘기할 때마다 머릿속에 이 한자를 그리곤 하는데,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간절하다라는 이 간자는 간절할 간자예요. 밑에 마음 신자에 받침을 쓰거든요. 한자에. 우리나라 말이 어차피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의 풀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자가 밑에 마음 신자를 써요. 이게 마음이란 뜻이죠. 마음은 중국어나 이런 걸 의미를 풀이할 때는 정성이라고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할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절이란 말은 끊을 절자예요. 옆에 칼도자를 쓰거든요. 칠자에다가 칼도자를 끊는다, 칼로 벤다라는 뜻이죠. 근데 뭔가를 끊어낼 때는 완전히 매우 잘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사적인 의미로 한자를 풀이할 때는 또 의미적인 차원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합쳐보면 정성을 다한다 플러스 온전하게, 완전히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완전히, 온전히 정성을 다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간절하다의 진짜 풀이거든요. 내 마음이 뭐를 향해서 이렇게 가있다, 이렇게 간절하다, 애절하다의 그 뜻으로 우리는 많이 쓰지만 실제로 그 뜻이 아니고요. 무언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정성을 들여서 할 것, 정성을 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간절한 거죠. 자녀의 수능 대박을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절에 가시고 이런 것들이 다 간절하다는 그 행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당신의 삶에서, 목표에서, 누구는 공무원 시험, 취업, 이런 그 모든 걸 다 망라하고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간절하기의 차이는 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간절한 게 조금이라고 해서 간절함이 더 큰 사람보다 이 간절함이 작다고 볼 수 없죠. 개인의 차도 있고 상황도 다르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바가 있어요. 진짜 간절한 사람하고 말로만 간절한 사람의 차이 말입니다. 제가 영상 초기에 말했지만 우리는 때때로 간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거나 너무 별거 아닌 것에도 간절해를 남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실제로 그렇게 남발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풀이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칼로 끊어내는 심정으로, 사지를 절단하는 심정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는 일인데 모든 일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간절하고 저것도 간절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고 인간의 시간이 24시간에는 똑같은 굴레 안에서 에너지를 분배해서 무언가에 열정을 퍼부을 일이 그렇지 않은 일보다 분명히 우선순위적인 측면에서 생기게 되기 마련이고 그런 일에 대해서 좀 더 간절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일에 평등하게 난 이것도 간절하고 저것도 간절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그렇게 되지도 않죠. 우리는 로봇가 아니니까요. 진짜 간절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뭔지 했더니 제가 관찰한 바로는 진짜 간절한 사람은요 너무나 간절하고 온전히 모든 걸 쏟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획과 실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로만 간절한 사람은 계획과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전자의 예를 들어서 좀 더 살펴보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쏟아야 되는 일에는 당연히 계획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꿈이, 내 목표가 이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장 가만히 있고 시간이 가만히 흐르면 5년 뒤에 딱 이거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액션 플랜이 생겨야 되겠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슨 대학교를 가야 되고 그리고 몇 년 뒤에 졸업한 다음에는 이 자격증을 따야 되고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여기 입사를 해야 되고 또 몇 년 뒤에는 이 위치까지 올라가야지 내가 목표한 걸 이루는 거야. 이게 계획이죠. 그리고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하부 계획들, 세부 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한 이제 플랜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하부 플랜들. 그리고 이렇게 계획이 싹 다 짜지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획만 번지르하면 될까요? 계획이 반이지만 계획을 세운다면 반드시 간절한 사람은 무엇까지 이어질까요? 실행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획과 실행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플랜을 하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 플랜을 비전이라고 그러죠. 이 비전은 플랜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시키는 이게 바로 비전이라면 이 비전을 형이하학적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그걸 구체화시키는 것, 그걸 embodi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몸체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현화시키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실행입니다. 이 실행은 영어로 execution이라고 그러죠. E-X-E-C-U-T-I-O-N execute에서 온 말인데 이게 라틴 어원이나 뭐 이런 데서 짬뽕된 거예요. 근데 그걸 어원을 거슬러서 딱 보면 내가 비가역적으로 출구가 없어. 뒤돌아가는 길이 없어. 그냥 앞으로 전진해서 그냥 앞으로 쭉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execution은 뜻이 실행, 즉 액션의 뜻도 있지만 뜻이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사형 집행, 처형, 강제 집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단두대 길로틴을 꽝 내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단두대를 올리면 사람이 다시 잘린 목이 다시 붙어서 사람이 살아나나요? 아니죠. 한번 처형을 해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면 그 사람이 되돌릴 수 있나요? 비가역적이죠. 이게 바로 실행의 참 뜻입니다. 숨겨진 뜻이요. 실행이란 말은 이 그 플랜 자체를 액션으로 구현화시키는 겁니다. 역으로 돌아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이 계획을 몸체를 부여해서 반드시 visualize, 보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보이게 만드는 힘은 바로 이 몸체인 실행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생각을 몸으로 끌어내려서 몸체를 만드는 일, 이게 바로 실행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는 능력도 능력이에요.
제가 지지난 영상, 이런 공부 영상에다 작심삼일 좋다고 했습니까? 나쁘다고 했습니까? 제 의견이요. 저는 좋게 바라본다고 했죠. 사람은 누구나 태생이 게으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포적인 그리고 분자적인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듯이 철학적인 사상에다 바라보면 인간의 몸은, 인간의 세상은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움직이고 힘들게 앉아서 공부하거나 이런 걸 싫어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내가 흥미있어 하는 것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만들어 놓고 뭔가를 탐닉하게 끊임없이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인간의 죄성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걸 그냥 과학적으로 영역으로 옮겨와 보면 그게 참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행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 옛말에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라 그런 말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칼을 뺐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뭐죠? 실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execution을 한 거예요. 칼집에 있어야 될 그 무기를 꺼냈다는 것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 아니면 어떤 것을 실행하겠다는 의지예요. 적이었다면 전쟁이 나거나 죽여야 되는 싸움이고요. 이걸 뭔가를 뺐다면 다시 넣는 건 없어야 됩니다. 전쟁터에서. 어쩌? 그러면 내가 죽을 거니까요. 무라도 잘라라. 그러니까 최소 뭐라도 하라는 얘기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결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 있고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이제 실행을 하면 드디어 뭐가 나오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라는 것이 도출됩니다. 간절한 사람이 꿈꾸는 세계는요, 결과와 같아요. 진짜 간절한 사람, 진실로 간절한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그런 거는 세상의 눈이고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미 결과가 딱 손에 쥐어지는 순간 그것은 개인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가 크고 작은 거에 차이가 있을 뿐 실패는 존재하지 않아요. 마라토너에게 42.195km를 달리는 길은 지옥과도 같을 겁니다. 마라톤을 전부 다 완주하는 사람은 마라톤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달리기를 지구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지만 그 개인이 은퇴할 때까지 모든 전 경기를 완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상. 그 정도로 힘든 거죠. 그래서 완주 자체가 더 큰 기록이에요. 완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과를 지었다는 거죠. 단상 위에 1, 2, 3등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겼잖아요. 극기, 나를 이겨서 완주를 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승리죠. 이걸 개인적 영역으로 자꾸 끌어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네가 하루에 계획 세운 거를 실행을 했어? 실행을 했다면 결과가 나왔겠죠. 도표든 점수든 뭐가 나왔을 겁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럼 그 자신은 승리하신 겁니다. 이렇게 매일 작은 게임에서 작은 승리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그게 큰 게임의 승리로 이어지고요. 더 큰 게임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하루를 간절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큰 꿈을 간절하다고 말하고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 하루의 계획조차도 쉽게 어겨버리고 쉽게 그냥 내일 하면 되지. 오늘 나는 이거 약속이 있으니까 안 해도 되지. 내가 했던 말이지만 무슨 약속 있지. 다 저도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의식 속에서는 우리가 간절하다고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적어도 간절한 거에 있어서는 타협을 보면 안 되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작은 승리를 매일 누리는 사람은 승리를 하는 법을 알게 돼요. 그럼 큰 승리를 하는 법을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는 언젠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작은 걸 태만하게 여기고 간절하다고 말하고 간절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큰 승리는 절대로 그 사람은 평생 쥐지 못하실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작은 것에 충성하고 매일매일을 작지만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입 밖에 내뱉은 것, 계획들을 실행하고요. 그 즉시 할 수 있는 건 그 즉시 하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를 손에 쥐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이게 바로 간절한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간절하면 결과를 지게 되는 거죠. 결과를 진다는 것 자체가 바로 개인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나날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살았는지, 그럼 너는 얼마나 간절하게 살았냐,
네 얘기를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제가 학생들이나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절대 자랑용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정말 교육용으로, 그리고 제 스스로가 그냥 기록으로 남겨둔 건데요. 제가 의대 다닐 때 공부했던 미국 국가고시 시험 1차 책이에요. 보시면 2010년이죠. 제가 의대 1학년 때 서서 이제 2학년 때까지 본 건데, US English Step 1입니다. 미국 국시 1차라는 뜻이고요. 원래 책은요, 한 요 정도 두께가 될까요? 좀 손가락 이 정도 두께? 손가락 3마디 정도?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 될까? 그런데요. 보시면 보이시나 모르겠다. 이렇게 책이 두꺼워졌어요. 한 2배 정도 두껍게 됐는데, 이게 뭐 때문에 두꺼워졌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종이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길게, 아주 길게 전부 다 있는데, 각가지 그 종이가 엄청 많이 붙여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가 다 써붙이느라 그렇게 된 건데요. 이 모든 책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모든 문제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참고도서, 그리고 의학서적, 문제은행, 그 모든 것을 망라하고 제가 이 주제에 나오는 모든 것을 이 책 한 권으로 담으려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학교 수업이 끝날 때마다, 그리고 매 주말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화장실에 있을 때조차도, 집에서라면,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그렇게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간절하게 했더니 이 책이 나왔어요. 이렇게 된 책이. 이걸 보고 제 학교 친구들도 좀 칭찬을 해주긴 했는데, 저는 제 지난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체육학과를 나왔어요. 생물이나 화학이나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죠. 물론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과 똑같이 배운 거 말고는 배운 게 없어요. 과학적 지식이 전혀 없죠. 그런데 제가 그런 의대생들을 뛰어넘으려면 그들의 2배, 3배는 해야 되겠죠. 그런적인 차원이었어요. 간절하니까. 나는 의사가 되고 싶고 미국 의사가 되고 싶은데 얼마나 해야 될까? 그래서 계획을 세웠죠. 여기 책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겠다. 기한은 1년. 학교 공부 그대로 하고요. 그대로 하고 학교 시험도 그대로 치고. 원래 의대 공부량이 미친 듯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이제 의대생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유튜브에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촬영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정말 살인적으로 많아요. 근데 그걸 하고 남는 시간에, 화장실이나 밥 먹는 시간, 그 모든 시간에 이 책에 제 개인적인 정성을 다 담았더니 이런 책이 됐어요. 책의 두께가 2배가 되는.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하이라이트를 치면서 제가 이 책을 국시를 보기 전까지 한 7번을 봤어요. 보고 치고, 나중에는 어떤 구멍도 뚫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너덜너덜해지고, 결국 제가 계속 테이프를 붙이게 되고, 떨어지지 말고 테이프를 붙이고, 손때를 묻히고, 애착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노력하고 손때를 묻히면 묻힐수록 계속 간절해지는 거죠. 간절함에 간절함을 더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정성을 다하면 그 위에 계속 겹겹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심지가 굳어집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겨요. 자기 확신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담겠다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전투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 일례로 토요일, 일요일도 저는 잘 안 아팠거든요. 정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장 먼저 새벽에 이렇게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서 한 아침 7시나 돼서 문을 열면 거기 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공부를 합니다. 정말, 장을 보거나 꼭 해야 되는 경우가, 그 시간을 빼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그 시간 말고는 반드시 이 루틴을 거의 의대 내내 지켰던 것 같아요. 아픈 날 빼고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당연히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어쨌든 다 포함해서 아침 7시부터 그 다음 새벽 한 3시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에는 어쨌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먹고 잠깐 쉬고 음악 듣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다 빼면 제가 가지는 스탑워치의 시간이 무조건 12시간을 찍어야 돼. 그러면 저는 집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세운 마지노선이었어요. 만약에 밥 먹는 시간 다 포함하면 한 16시간 뭐 되겠죠. 근데 다 빼고 화장실 갈 때 잠깐 멈춰놓고 공부할 때 다 시키고, 그래서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만 12시간 점점이 되지 않으면 그날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요. 네. 그렇게 하니까 한 의대 한 3학년 때쯤 실력이 비슷해졌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걸 한 2년 정도 걸렸지만 저는 따라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적을 보고. 그러니까 이 책에 그 답이 있었던 거죠. 이거 덕분에 성적도 오르고 당연히 이 책 덕분에 미국 국시도 학생 때 붙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학생들이나 제 지인들한테 보여준 이유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말해봐라, 듣고 싶다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건 저에 대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살았나, 내 인생이 얼마나, 내가 미국 의사라는 이 목표를 세우고 이걸 갖기 위해서 내가 지난 10수년간 어떻게 살았나에 대한 가장 절실했을 때, 가장 간절했을 때, 간절함이 그대로 결과로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예시였기 때문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버릴 이유도 없지만 버리지 못하고 제가 꼭 끼고 다니는 제 보물 1호입니다. 실제로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이 제 머릿속에 들어갔냐라고 물으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시험 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 모든 여기 안에 있는 그 모든 활자가 제 머릿속에 다 들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한번 예로 스타벅스에서 페이지는 안 말하고 그냥 지금은 우리 내분비학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라고 얘기하고 딱 편 다음에 내가 쓴 어느 작은 글씨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었어요. 그거는 내분비학의 표지를 지나서 3번째 페이지를 지나면 거기 이런 말이 적혀있고 그 밑에 내가 붙인 종이 뒷장의 3번째 장을 열면 거기 있는 말이구나 라고 여기까지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걸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포토그래픽 메모리 방법으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내가 이 시험을 씹어먹을 정도로 내 씹어먹겠다. 절대로 합격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공부하고 들어가면 불확실이 들죠. 그러면 합격의 당락에서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니까 넘칠 만큼 차면 실수나 그날 컨디션에 좌우받지 않아요. 그걸 다 감안하고 넘을 만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다 떨어져도 충분히 합격하고 남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어설프게 합격선까지만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합격선을 뚫지 못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론이냐면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서울대를 가기 쉽지 않아요. 연고대 정도는 갈 겁니다. 연고대를 목표로 애초에 한 사람들은 연고대를 가기 쉽지 않아요. 성균관대나 서강대를 갈 우려가 크죠. 이게 뭐냐면 내 꿈과 내 목표의 크기를 설정하는 이 단계인데 내가 높게 설정하면 할수록 그에 맞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에 맞는 노력을 하다 보면 여기에 맞춰서 내가 나를 단련했기 때문에 그날 내가 감기에 걸렸든 설사병에 걸렸든 지독하게 몸살이 나서 열이 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10% 20% 깎이겠죠. 그럼 그 밑에 있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연고대를 쉽게 갈 겁니다. 그런 게 세상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학생 여러분이라면 목표는 크게 가지는 겁니다. Aim high. 꿈도 목표도 크게.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말은 다 한 것 같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살았는지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지금 현재 얼마나 치열하게 사시는지 잘 압니다. 그냥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 마음대로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지만 정말로 간절하다면 그게 시험이든 취직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한다면 꼭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 개똥철학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